네,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창수들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이거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샤워 중이거나 언제 어디서든 맥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창업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연은요, A vs B, A냐 B냐, 이 자영업 관점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맥형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인사이트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아이템 선정이 먼저냐 자리가 먼저냐,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고수는 자리를 구하고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해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궁금하네요, 뭐 아이템이죠, 자리죠, 뭐 이러면서 정말 결과가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맥형의 주관적 생각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자리를 찾았다면 지금은 자리를 구하고 아이템을 거기에 껴 맞춥니다. 이게 약간 전문 용어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자리를 찾는 거는 입지론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자리를 구해 놓고서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껴 넣는 거를 적지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고수가 되면 될수록 해당 상권에 비어있는 공실에 어떤 아이템이 통할지를 유추하고 거기에 그 아이템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상권을 이해하고 그 상권 타겟에 맞는 아이템을 껴 넣다 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아이템을 정하고요, 자리를 찾아요. 근데 이 자리 찾는다는 게 약간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자리를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내 예산에 따라서 자리를 찾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또 결국에는 이 상권에, 입지에 타협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벤치마킹을 좀 잘못해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예요. 왜냐면은 내가 A라는 상권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고깃집이 엄청 잘 돼요. 그 벤치마킹을 해서 B라는 상권에서 와서 그와 같은 고깃집을 했더니 안 됩니다. 이유는요, 상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팔도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의 입맛이 있는 것처럼 다 다릅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른,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이런 명확한 수요자들의 타겟이 그 아이템과 어울려야 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할 때 A라는 상권과 똑같은 상권에서 그 아이템을 벤치마킹해서 넣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아이템 벤치마킹을 하지 이 상권에 대한, 위치에 대한, 그리고 그 주변의 수요에 대한 타겟층을 똑같이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벤치마킹 하려거든 저는 차라리 카피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은요,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잘 되는 집 가서 내가 훈수듭니다. 잘 되는 집 가서 여기가 잘 되는 이유를 알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찾아요. 왜? 내가 좀 어설프게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어설프게 아는 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완한답시고 보완을 했더니 이 구성이 깨지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훨씬 성공률을 높입니다. 여기서 하나 팁, 컨트롤 C, 컨트롤 V도 마찬가지로 그 상권의 타겟층이 유사한 상권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것 또한 잘 될 수 있는 거지, 서울에서 벤치마킹해서 대구에서 장사하겠다? 이거 되지 않아요. 홍대 상권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기 여의도 오피스 상권에서 장사하겠다? 안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해보니까 안 돼요. 경험을 충분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대부분 상권이 잘못돼서, 아이템과 상권이 잘못돼서 안 되는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되게 소자본 창업을 합니다. 일단은 자리빨에서 밀리고 들어가요. 그럼 입지빨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입지 또한 지층이나 엘리베이터 없는 2, 3층을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마케팅 비용 쓸 돈마저도 보증금과 시설비에 다 쓰다 보면은 여력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맨날 고전하는 거죠. 근데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자리에다가 자금을 맞추죠. 돈을 어떻게든 융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마케팅을 세게 하지 않아도 워크인 손님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그 내부적인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자본이 없으면 차라리 창업을 경험을 하면서 자본을 충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하자면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자리를 찾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이 해당 상권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아이템을 벤치마킹 한 곳의 상권과 우리 상권이 유사한 똑같은 점들이
있는지, 차이점 무엇인지 이걸 면밀하게 보고 상권과 타겟이 내가 벤치마킹 한 곳과 똑같다라고 하면 거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게 되면은, 경험이 쌓이면서 회사라는 조직이 갖춰지다 보면은 내부에 기획을 하는 친구 있고요, 메뉴 개발하는 친구 있고요, 디자인하는 친구 있고요, 이런 직원들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굳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자리를 찾지 않아도요, 그냥 해당 상권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자리가 나오면 거기에 반대로 이 자리는 핫도그집 하면 돼, 이 자리는 베이커리 카페지, 이 자리는 스몰비어야, 이 자리는 오뎅바지, 이런 식으로 적절한 아이템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러면 성공의 확률을 훨씬 더 높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창업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서 경험 쌓으면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입지론하지 않고 적지론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템 선정이 먼저냐 자리가 먼저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장은 가게에 항상 나와 있어야 한다? 아니다. 나와 있을 필요 없다. 안 나와도 된다.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내가 여유 있게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투표를 했는데요. 교육만 잘 시키면 없어도 된다가 184표. 조금 손해보더라도 오토로 돌리고 새로운 업장이나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223표. 장사는 무조건 사장이 가게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게 351표입니다. 사실 말만 들으면, 문장만 이렇게 보면 두 번째가 가장 문장이 아름다워 보여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오토로 돌리고, 얼마나 편해요. 남한테 맡기는데. 그리고 새로운 업장이나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더한다. 뭔가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하면 저 외직업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점포 10개, 20개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시스템을 안착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사업 또한 쉽진 않죠. 근데 결국에는요, 사업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죠.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는 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내가 덜 힘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직영점 제가 13개까지 하면서 확장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다시 말해 시스템이 안착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다점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해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정말 사람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미리 경험한 창업의 선배로서 선택지를 드린다면, 다점포 저도 4개 하니까 5개 할 수 있을 것 같고, 5개 하니까 10개 채워야 될 것 같고, 10개 하니까 15개가 목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일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일의 노예가 돼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직영점을 확장하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노예. 노예라고 표현하는 건요, 정말 고됩니다. 힘듭니다. 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거, 많은 보상을 줘도요, 사람들 똑같잖아요. 3개월 일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보상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같이 공동으로 투자도 해봤어요. 투자를 해보면요, 나야 처음부터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동기부여를 위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잘 되면 모릅니다. 안 되면요, 투자의 마인드 있는 사람은 손해가 날 때 재투자 비용도 거침없이 낼 수 있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손해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의견이 합체가 안 됩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건, 직영점은 딱 3개다. 개나 소나 하는 게 2개까지. 이거는 가족 경영이 충분히 운영이 돼요. 제가 하나 하고 와이프가 하나 하고.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아닌 제3자를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가 안 되게 됩니다. 이러다가요, 4개가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2개 하고 남이 2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2대2로 이제 분쟁이 생겨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영점을 다점포로 여러 개를 운영하는 거, 사람 관리가 보상을 많이 줘도 지분을 줘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딱 리미트를 정하는 거는 3개까지. 나와 너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팀이 되지 않는 딱 그 구간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주인이 없으면 매장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오토 매장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요, 매출이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하나 했을 때 순이익 1000만 원 남지만 2개 하면은 1800 남고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3개 하면은 1800보다 평균 1000만 원이 안 되는 수익이 계속 남습니다. 고정비도 많이 들고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맡기다 보니까 관리 소홀로 이어져서 매출도 줄게 됩니다. 하나의 뭐 통계 자료까지는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19개 매장이 있습니다. 19개 매장 중에 최하위의 부진 점포의 공통적 특징은요,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오토 매장으로 운영한다. 내지는 반오토로 운영이 된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데가 다 하위권에 매출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요, 주인이 직접 나와서 QSC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오토 매장으로 돌리면서 내가 다른 일을 보는 것과 어떤 게 더 현명할까요? 다른 일을 본다라고 하면 오토 매장 운영하면서 무언가 부가적으로 일을 더해서 수익을 더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안에 있는 항아리는 깨져가지고 물은 계속 새고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영점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매장에 있어야 되는 거 평생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대신 평생 있지 않으려면 지금 직영점 매장 운영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이 됐을 때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매장을 안 지키고 오토 매장으로 돌리면서 운영을 한다? 내끼 인성.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항상 가게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직영점들을 많이 운영했고 지금도 5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저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토 매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매출이 계속 꾸준해요. 꾸준한 이유가 뭐냐면요, 매일매일 관리 감독합니다. 어떻게 현장에서요? 아니요, 현장을 맨날 나갈 수는 없죠. 오토 매장인데 매일 오픈하고 마감하는 데 있어서 보고 체계를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하게 합니다. 도우의 숙성 1차, 탄산의 압력, 그리고 냉장고의 온도, 간판이 꺼지고 켜지고, 그리고 1일 정산, 이와 같은 것들을 오픈한 다음부터 계속 보고를 하고 마감하고 간판 차단기를 내린 것까지 찍고서는 마감하고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반복된 학습은요, 습관을 만들어서요,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계처럼 중요한 것들은 지키면서 일하게 돼요. 제가 과거에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저희 매장이 7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매장 중에 간판을 끄고 있는 게 2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가요? 미치는 거죠. 정말 이게 내 가게면은 간판부터 켜고 할 텐데, 이게 남이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까는 간판을 끄고 영업 안 하는 가게처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줄고, 이거 보면서요, 정신병이 걸릴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프랜차이즈를 저 역시 생각도 안 하다가 어떠한 경우에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을 고등학교 친구가 구로디지털 단지에 지금도 맥주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을 가맹점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10년을 함께한 직원들보다 내 전 재산 투자한 친구가 일주일 교육받고 매장 운영을 하는데, 와, 내 것처럼 운영하는 게 이거지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직원과 지분도 저는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분을 준다는 거 욕심을 주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독립된 사업체를 누군가가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 정말 꼼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요, 가맹점을 운영하는 수많은 가맹점주님들이 계시지만 너무 쉽게 오토 매장으로 운영을 해요. 확실하게 매출은 떨어집니다.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꼼꼼한 툴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건성건성 믿고 맡겨서 관리하면 그 매장은 매출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점 여러분들 한 번씩 상기하시면서요, 오늘도 장사하시면서 긴장하라는 게 잘못했으니까 긴장해, 이게 아니라요, 무언가 내가 긴장을 늦추고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긴장을 한 만큼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하라, 이런 말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맥형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한 거 후회한다, 아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반반이다, 뭐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이다, 그리고 후회한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이 세 가지 투표 창이 있는데 박빙입니다. 박빙. 30%대로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자영업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다, 반반이다라고 한 분이 1109표, 그리고 후회한다가 1152표, 후회하지 않는다가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1181표. 맥형은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표기했습니다. 저는 요즘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술자리에서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하게 됐는데요, 자영업한 거에 대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이다. 그 말은요, 이 자영업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제가 희노애락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근데요, 자영업 안 했으면 내가 뭘 했지? 뭘 하고 뭘 해먹고 살았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거나 내지는 무언가를 배워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내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했을 텐데,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갔었으면 내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러다가 회사 생활은 한계가 있을 텐데 나왔으면 내가 결국에는 치킨집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 치킨집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시행착오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걸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수많은 직업 중에 가장 솔직한 직업이다라고 이 자영업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자영업이라는 예를 들어 식당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식당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그리고 손님과 어떻게 보면은 호흡하고 손님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음식을 좋은 마음과 정성으로 제공하고 이 손님이 다음에 또 와서 친절하게 인사 또 나눠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똑바로 주어지는 게 저는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걸 못 알아주고 승진이 안 되거나 급여 인상이 안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노력 결과가 다른 직원에게 가기도 해요. 막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직업군들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은요 사실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이 자영업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죄송하지만 망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수익률이 적냐 높냐의 차이 정도지 내가 열심히 거의 20년 넘게 이 외식업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 시장을 이해하면서 아이템을 준비하고 그거의 결과를 받아보면서 뭔가 힘겹게 산을 올라서 정상에 서서 야호하고 기분 좋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들을 계속 봤거든요. 브랜드 만들 때 엄청 힘들어요. 만들어서 직영 운영하면서 거의 한 1년 동안 또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든 산을 험한 산을 올라가는 거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중간에 포기도 하고 싶죠. 그러다가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돌아와서 내려오고 싶어요. 근데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쓰고 비용을 쓰고 그렇게 힘겹게 올라갔는데 2개월 후 3개월 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리가 잡혀요. 그러다가 막 최고 매출이 7천, 8천, 9천 어느 순간 1억을 찍어요. 미치는 거죠. 이게 막 이게 장사지 뭔가 내가 노력하는 거에 이게 해답이 어느 정도 되구나. 다음엔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해야지. 얼마나 솔직한 직업입니까? 생각보다 장사가 되게 범위가 좁아 보이지만요.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해하면 하나의 큰 시장이 보이고요. 이 시장을 이해하다 보면 저는 건물주도 두려워하는 그 공실이라는 걸 반대로 입지론이 아닌 적지론을 통해서 그걸 MD 구성해서 다 세팅해서 기획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도 생겼다고 자신합니다.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위치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더 큰 도약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제 주변에 외식업 종사하는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누구 하나 탄탄대로로 성장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더 깊은 낭떠러지까지 떨어져서 네가 더 힘들었어 내가 더 힘들었어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게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고 연륜이 돼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통해서 자리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고요. 가야 되는 게 정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장사라고만 단순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자영업 솔직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장사가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가지 사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댓글에 구글 폼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걸 통해서 사연을 한번 접수를 해주시면 맥형이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그 사연을 들어드리면서 인사이트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요. 집에 가서 나 오늘 정말 수고했어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딱 원샷 때리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닭살 돋는다.